어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배우자들도 공식석상의 한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불교 행사에 참석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일단 두 사람 간의 인연이 있었죠.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일 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고 당시에 인연을 또 소재로 해서 덕담도 주고받고 했는데 마냥 훈훈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자리 배치를 두고 좀 묘한 신경전이 있었다면서요? 자리 배치가 원래 같은 테이블로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다른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저는 두 분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훨씬 더 흡족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왜 자리가 옮겨졌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불편하더라도 같이 테이블에 앉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결국 두 분들도 남편들이 정치를 하고 있지만 두 분 역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소 불편한 자리더라도 다음에 저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네. 반드시 같은 자리에서 좀 이야기도 하고 서로 추억을 좀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국면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손을 맞잡는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 자리가 묘했던 게 어제가 바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날이었습니다. 1심과 같은 150만 원의 벌금형이 유지가 됐습니다. 곧바로 상고의 뜻을 밝힌 것 같고 국민의힘 측은 또 바로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자 어제 보셨듯이 공식 행사를 함께했던 두 여사는 한때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였던 공통 분모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설란영 여사가 지역 당협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이 대목에서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도지사 하면서 1,400만 우리 경기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법카로 밥을 사 먹지 않습니다. 저도 저는 관용차를 타지 않아요. 공적인 일 외에는 제가 운전합니다. 제사상을 법카로 마련하지 않아요. 남편의 이름 석자에 혹시라도 저는 누가 되지 않게끔 저 나름대로 예를 썼답니다. 지난 4월 30일이었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 상황은 아니었고 경선 중이었는데 법카, 관용차 누군가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건 좀 분명하게 읽히는 것 같아요. 네, 저런 지적 같은 거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10만 4천 원의 밥값, 본인 밥값을 포함했고 또 본인 밥값을 따로 내는데 과연 그것을 법카로 결정한 걸 알았을까? 비정치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나름대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히려 6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네. 그다음에 샤넬백 이런 명품백을 2번이나 받았다는 정황, 그리고 모친과 함께 주가로 23억을 벌었다는 정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한 다음에 또 네. 이런 것을 지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또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본격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배우자들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제 불이 붙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김 배우자 첫 조우. 퍼스트레이디 경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신라 호텔에서 이 조계종 관련한 이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두 배우자가 모두 참석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저 모습입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었어요. 다만 바로 옆은 아니었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원탁 테이블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했고 바로 옆에 저렇게 서서 사실 얘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고 제가 본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서로 웃으면서 바라보는 저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 분위기 괜찮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이 따로 지금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마주친 적은 아직 없는데 배우자들은 일단 먼저 만났다라는 거죠. 두 사람 보면은 윤주진 위원님, 예. 그냥 사실 이 일반 시각에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큰 정치인이고 그러면 부인들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좀 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예.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뭐 공감대도 있지 않을까요, 두 분이?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 후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리입니까? 네.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참 팔자 사나운 남자들 만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분은 이재명 후보의 누가 보래도 정치적 동반자죠. 실제로
뭐 이따 다루겠지만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도 보면 사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파란만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함께. 그래서 설란영 여사도 이분도 역시 과거에 이희호 여사를 방불케 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단순히 내조만 하는 그런 부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같이 노동운동을 했었고, 이분도 네. 이제 과거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김문수 후보와 노동운동 중에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또 김문수 후보에게 외연 확장에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 두 분도 사실은 거의 준 뭐 대통령 후보나 다름없는 네. 분들이고, 국민들이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영부인 문제로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눈길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박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하셨죠. 서로 간에 약간 동질성, 동병상련도 있지 않겠느냐. 아유, 우리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눴을 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사실상 뭐 아까 퍼스트레이디 경쟁이라고 했는데 후보 배우자들도 지금 대선 레이스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손잡고 상당히 이게 뭔가 화기애애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무슨 얘기를 대체 나눈 거야.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김문수 후보가 손주를 얻었을 때 김혜경 씨가 손주 옷을 선물해 준 일을 설란영 씨가 이 김문수 후보의 아내죠. 김문수 후보의 아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 아내가 참 고마웠어요 그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럼 두 사람 원래 사전에도 알고 있었나 본데 이 손자 옷까지 선물해 준 거면 관계가 있었나 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영주 대변인님. 네, 뭐 인연이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현재까지 보면 두 후보의 배우자들은 나쁜 인연은 크게 없는 거는 같아요. 물론 이제 선거 때문에 서로를 뭐 질책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겠으나 저는 이 정치인의 배우자들이 굉장히 힘든 직업 같아요.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개인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뭐 공개되는 상황이고 어쩔 때는 정치적인 공적이 돼서 정적이 돼서 또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참 대단한 배우자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다만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처럼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볼 때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불법 선거운동이라든지 여론조사에 관여하는 그런 선거운동 말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정통적으로 해왔던 후보자가 할 수 없는 그런 곳곳을 다니면서 배우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 저는 그런 좀 선의의 경쟁들이 좀 이번 조기 대선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선의의 경쟁이 좀 펼쳐져서 더 오히려 뭔가 화합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국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펼쳐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어제의 만남은 상당히 화기애애했는데 설란영 씨, 요 며칠 전에 있었던 다른 행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같이 볼까요? 네, 법카로 난 밥을 사 먹지 않아요. 나 관용차도 타지 않습니다. 공적인 일 외에는 다 내가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윤주진 위원님. 예. 김혜경 씨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의 정말 관전 포인트는 영부인 대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난 정부에서 영부인 문제로 시끄러웠던 점을 더 많이 고려한다면 제발 이번 다음 대통령만큼은 그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김혜경 여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지금까지의 이제 이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재명 후보의 정치 문제에 있어서 좀 깊숙이 관여한다든지 그리고 본인도 개입을 한다든지요. 또 경기도의 일부 인력이 또 이제 김혜경 여사를 좀 보좌한다든지 근데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 봤을 때는 이게 혹시 많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저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혜경 씨에 대한 저격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같이 볼까요? 법카 식사 제공 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이었었다. 다만 항소심이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 3심까지도 사실 다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랑은 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배우자들, 후보들의 배우자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배우자가 있죠. 근데 배우자가 없는 4번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현재 배우자가 없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선이 되면 그럼 퍼스트 걸프렌드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있었는데 여자친구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은 김 여사랑 달리 아주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설혹 그렇다 해도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선거 기간까지 6월 3일까지 본인이 배우자 있다고 치고 거의 두 몫을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2인분을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준석 후보 이렇게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선거운동에서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마흔의 도전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의 길, 그들의 용기를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젊을 때 대구에서 상경에서 지하철 4호선 종점에 살던 그 부부가 아이의 교육에 투자해서 그 아이가 국가가 만든 영재학교인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고 나라 돈으로 유학을 보내주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세상, 여기까지가 저의 서사입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큰 덩어리에 의지하지 않고도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그것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그들이 따라가고 싶은 길이 될 것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 본인이 지금 올해 딱 40이죠. 40이어서 출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0에 나왔었던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서사를 쭉 읊었어요. 이래 해서 진짜 뭐 이 지하철역 이 종점 가는 이 그런 집에서 살아서 장학금 받고 어렵게 하버드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여기까지 섰는데 저를 보고 본인의 손자, 손녀들이 저처럼 잘 커갈 수 있도록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사실 저 얘기가 동탄에서 교육열이 상당히 강한 동탄에서는 소위 말해서 먹혔어요. 네. 대선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의 도전은 나름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전문 정치인의 도전 그리고 서사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시간이 짧다. 22일 만에 본인이 아까 뭐 영상에서 나왔을 때 큰 덩어리가 아닌 곳에서도 나올 수 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짧을 때는 덩어리가 커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도전을 유의미하게 마치고 나면 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이 잘 써먹는 세대 갈라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가벼움만 네. 이번 대선 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면 저는 향후에 차차기 정도의 어떤 대선 후보의 반열에서도 이준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도전을 높게 봅니다. 네. 이준석 후보 사실 이 굉장히 크게 될 정치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하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다음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덕담인지 악담인지 모르겠을 조언도 또 같이 주셨어요.